안녕하세요. 복리로 부자 되는 남자 복부남입니다. 올해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세금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됐고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에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이 배당으로 지급되면서 개인연금과 ISA에서도 이중과세 논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왜 이걸 이중과세라고 부르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배당이 나올 때 이미 현지에서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죠. 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55세 이후에는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배당소득세 15%에 연금소득세 5.5%까지 합치면 약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15%만 내는데 절세 계좌에서는 오히려 20%를 내야 하니 이럴 거면 절세 계좌를 왜 쓰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ISA는 이자, 배당, 해외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코덱스, S&P 500 같은 걸 통해 배당을 받으면 절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배당이 현지에서 세금이 차감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또 9.9% 세금이 붙죠. 결국 절세 계좌라고 광고하지만 실질적으로 23.4%의 세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펀드, IRP,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여전히 유리합니다. 잠깐 정부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부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절세 계좌가 여전히 유리한 이유 3가지입니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는 결국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나라 상황이 어수선해서 제도 정비가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ISA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따로 집계해서 만기 시 최종 세금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개인연금도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보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요즘 인기 많은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 즉 SCHD를 예로 들어볼게요. 2012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SCHD의 연평균 수익률은 11.1%입니다. 보수적으로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30년 뒤에는 1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30년 뒤 자산은 39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자, 배당금 재투자 여부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사실 SHAD의 연배당 수익률은 약 3.5%인데 보수적으로 3%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 15%를 적용하면 30년 후 자산은 약 4.4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30년 동안 4.4억 원 차이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개인연금은 여전히 분리과세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셋째, 해외 ETF 매도 차익은 여전히 절세 계좌가 훨씬 유리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할 때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비교를 해볼게요. 연금저축계좌, 일반계좌, 그리고 해외 상장 ETF를 각각 30년간 투자했을 때 자산은 41에서 42억 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도 시점에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42억 원 그대로, 일반계좌는 23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 해외 상장 ETF는 31억 원으로 10억 원 감소. 이 차이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차익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서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해외 상장 ETF는 종합과세는 피하지만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건보료도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도 절세계좌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만약 배당세가 부담된다면 배당이 적고 수익률이 높은 ETF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1억 원을 30년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에 따른 자산 감소율을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1%, S&P 500은 마이너스 6.7%,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4%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 100을 평균 모멘텀 투자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